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정오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권석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권석하 선생님은 저희 조갑제 TV에서 여러 분 모셨습니다. 제가 2022년에 영국에 가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해서 현장에서 모시기도 하고 그 1년 뒤에 귀국하셨을 때 또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영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나온 권석하 선생님의 책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영국 왕실 정치편, 안나푸르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영국 이야기를 청해 듣기로 하겠는데, 우선 권석하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40년 이상 영국에 사시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셔가지고 영국 유럽과 관계되는 책을 지금까지 5권, 요번 책과 6권입니다. 요까지 6권을 내셨습니다. 예. 그동안 낸 책이 영국인 재발견,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두터운 유럽, 진짜 두껍습니다. 이 책은 묵직합니다. 두터운 유럽.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책이 핫하고 힙한 영국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역사 문화 해설사죠. 예.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아주 명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 가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국가 공인 정식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2년 코스를 거의 밟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야간과 주말에 수업이 있고 현장 학습을 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10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6과목, 그 6군데, 그 다음에 필기시험 4과목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듣기 전이 더 어렵습니다. 3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심사. 왜 이걸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력 증명서를 붙여야 돼요. 그걸 통과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손님들을 모실 수도 있는지, 혹은 그 방송에 인데 나가서 영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보면은 주로 방송인들이 많습니다. 현직 그 BBC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연극인, 그 배우들. 왜냐하면 선생님.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영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입이 좋습니다. 일당이요. 그래서 자기 본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쳐서 이제 과락이 그 4과목을 치는데 과락이 없어야 되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해괴망측합니다. 그래서 별별 이상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런던 시내 12년째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노천에 텐트 쳐놓고 데모하는 그런 시위하는 그런 시위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름도 알아야 되고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서울서 오신 관광객들이 물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제일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를 관광객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석하 선생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한국인으로서
영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영국인의 삶, 이런 데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끊임없이 영국을 소개하는, 한국인들에게 영국을 소개하는 이런 글도 쓰시고, 주간조선에 10년 이상 칼럼을 연재하시는 걸로 봐서, 영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주간조선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대학 때부터 대학 신문사 기자로 시작을 해서 언론에도 잠깐 있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글 쓰는 것이 그 먹고 사는 일 말고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영국을 다녀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관한 책이 그 인터넷 서점에 찍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1년에서 길면은 3년 이 정도 그 영국 생활을 하고 가신 분들이 글을 쓰세요. 뭐 그분들 글 참 내용 좋습니다. 저도 책 많이 사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단지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 정주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붙박이로서 책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쓴 걸로 이제 책을 묶어서 만들어내는데 최소한도 그 여행을 와서 혹은 잠깐 다녀가면서 쓴 책이 아니라 영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 소위 말해서 한국에 계시는, 모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매일 영어를 접하고 삽니다. 그래서 영국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영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영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여왕 총리,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죠?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론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출판사의 전문가들이 정했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여왕은 우리가 국민들이 보내거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떠나는 존재,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그 책 서문도 썼습니다만은 영국의 왕정제가 폐지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왕정제 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국이 바로 왕정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원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지만은 왕정제를 폐지를 결정을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왕은 떠난다.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떠나는 것이고 총리는 바뀐다. 국민들이 총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여왕과 총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판사에서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여왕이라든지 뭐 과거에 찰스 황태자, 다이아나 비 이런 사람들 영국 언론이 막 가볍게 다루고 폭로하고 하는 이것만 보고 왕실이라는 존재는 그냥 껍데기든지 실권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어보면 완전히 반대더구먼요. 가장 큰 오해죠. 가장 큰 오해입니다. 뭐 일종의 무슨 장식 물증도 그 더 크라운이라는 그 드라마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거기에서 다루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흥미 위주로 주로 다뤘고 영화도 뭐 그랬고 기사도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을 이루고 있는 만일에 이제 그 양대 축을 얘기를 한다면은 옛날에는 세 개였었습니다. 왕실과 의회와 그다음에 교회까지 이 세 개가 소위 말 영국을 이루고 있는 세계 기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필수사항이든
교회가 선택상이 되면서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두 개가 의회하고 왕정입니다. 왕실입니다. 근데 왕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적죠. 물론 유럽에도 노르웨이나 뭐 그 덴마크나 혹은 그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렇게 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황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한다면 종이호랑이 혹은 명예직 같은 그런 식의 하나지만은 영국의 왕실은 엄연한 권력 기관입니다. 그 영국의 모든 법이 그 여왕의 제가가 없으면은 그 공표가 되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거쳐서 올라온 법이 여왕의 제가를 거쳐서 발표가 돼야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가끔가다 여왕이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됩니다만은 하원 상원을 거쳐서 올라온 법이 여왕님 선에서 제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거부권이네. 그렇죠. 제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제가를 밀어버립니다. 계속 미루면은 뭔가 여왕님이 왕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그 왕의 측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물어보죠. 총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를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그게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바꾼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개 보면 이제 그 총리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나중에 이 회고록 같은 데에 잠깐씩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왕실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이라든지 혹은 그 왕실이 아직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연방의 이해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또는 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왕실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서 제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언론에 상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영국 왕실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뉴스 메이커로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스캔들 뭐 이런 게 주로 많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최근에 무슨 그 세자빈이 암이라든지 암 걸렸다든지 또 왕이 지금 투병 중이잖아요.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영국 사람들 언젠가는 왕정 폐지하겠다. 영국 사람들 속에서 또 왕의 존재가 뭐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그런 글을 썼는데요. 왜 왕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혹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는 얘기는 실제 영국의 그 정치를 세력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추 역할을 왕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정연설도 사실 물론 총리실에서 시정연설문을 써서 주면은 그걸 의회에 들고 가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전에 그 완전히 완벽하게 그 총리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그 왕실의 측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시정문을 쓰는 식으로 그 일종의 그 수문 역할을 합니다. 하고 매주 그 한 번씩 총리가 여왕을 만나 면담을 합니다. 해서 그 돌아가는 시정을 보고를 하고 여왕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의 왕은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정식으로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에 한 번도 사인을 해준 적이 없고 그 영국 그 기본 정치 구조상으로 아직도 왕은 하나의 그 엄연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분림하는데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절차 자체가 왕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일 그 일반적인 것이 영국의 총리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는 하나의 관례와 전통에 의해서 할 뿐이지, 근데 그것 자체도 왕이 그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총선이 끝이 나고 영국의 국회가 650석인데 325석 이상을 한 당의 당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왕궁을 방문을 합니다. 해서 본인이 무슨 당의 당수인데 360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왕이 그 당수에게 조각을, 차기 정권의 조각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의뢰를 하면은 그걸 명령을 듣고, 물론 이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조각 명단을 들고 갑니다. 가서 치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알려진 바로는 가끔 가서 그 조각 명단을 비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도가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절대 그 왕과 그 총리가 매주 그 차담을 했던 그 내용을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철저하게 무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그 조각 명단을 비토를 할 때 개인을 비토를 못 합니다. 어떤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제갈 안 하고 돌려보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측근이 또 총리하고 또 다시 미팅을 하죠.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드시냐, 폐하가.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바꿉니다.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조각이 된 다음에 장관을 바꾸는 거는 정식으로 여왕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사전에 가서 통보는 하는데 그 경우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할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총리하고, 그러니까 내각하고 영국 왕이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토니 블레어가 모험한 짓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매주 하는 그 차담을 국내에 있으면서 몇 번을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데피티를 보낸다든지 뭐 장관을 보낸다든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빠져서 영국의 그 언론이 굉장히 토니 블레어를 나무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토니 블레어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외국을 가는 경우 말고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억나는데 2022년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신 게 9월이죠. 예. 그 뒤에 BBC가 특집을 하는데 토니 블레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이야기가 영국의 왕이 그렇게 자상한 분 같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친 무슨 농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싹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 밖으로 보이는 것하고 안에서 보이는 그 본인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여왕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왕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공인 정치인들은 절대 화를 공식에서 화를 내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 공인 자격도 없고 정치 생명 끝이 납니다. 왜? 영국인들이 봤을 때는 정치인은 정말 이 돌같이 냉정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믿음직한 우리나라 옛날에 엄격하고 완고했던 아버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여왕 같은 경우는 따뜻한 면을 여러 번 보였죠.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2011년 올림픽 때 그 비행기에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테딩턴 베어, 영국인의 상징이 있는 그 테딩턴 베어와 같이 차담하는 그런 것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왕님의 역할이 굉장히 그 집안의 어머니 같은 역할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찰스도 사실은 보기는 굉장히 근엄해 보이지만은 농담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전에는 이제 여왕님이 계실 때는 좀 망가져서 본인이 망가져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필립공입니다. 필립공이 실현을 많이 했어요. 슬렁한 농담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저서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을 공개를 한번 했는데 보면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본인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그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선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이왕님도 있습니다만 필립공의 그 따뜻한 그 동네 할아버지 지나가는 그 애한테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주는 막대 사탕 꺼내주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필립공을 굉장히 자꾸 많이 그리워합니다. 예. 2022년에 제가 영국 갔을 때가 6월인데 그때 저분이 저기 70주년. 그 2012년이 올림픽인데요. 그때가 그 런던 올림픽을 했던 이유가 그게 바로 저기 60주년을 그거 딱 맞춰서 그 올림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해가 축제가 2번 겹쳤습니다. 여왕님의 60주년. 영국인들도 60주년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70주년 행사를 하니까 곳곳에 영국 여왕 사진, 뭐 쇼윈도라든지 이런 걸 뒤덮인 걸 보면서 영국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영국이란 나라의 분위기에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국인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데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분이셨어요. 특히 여왕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그 존재 자체가 벌써 뭐 10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오고 그 역사로 따지면 뭐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존재를 했던 것이고 또 영국인의 마음속에는 그 왕에 대한 혹은 플러스 귀족에 대한 그 존경심도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2조가 끝이 나면서 일제가 들어오고 또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양반이나 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 전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영국의 경우는 그게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고요. 또 왕족이나 왕씨나 귀족이 굉장히 그 행실이 바르고 잘합니다. 물론 이제 뭐 더 크라운 같은 경우에 스캔들이 나와서 그 불륜도 저지르고 해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피가 다르다는 것이 몸속에 있어요. 특히 국가와 관계되는 거, 공적 일과 관계되는 데서는 영국 왕실 사람들이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적인 데서는 뭐 그렇죠. 스캔들도 하지만 인간적인 공사를 구분하고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지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 사실 보면은 저는 그 찰스 왕과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미들턴 공주가 저 암이 걸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남들이 봐서는 세상이 편한 직업이죠. 뭐 밤문은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삶이고 이지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잘못할 수 없죠. 즉위하기 전에 찰스가 어디 방문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다가 잉크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때 표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냈거든요.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네. 예, 그랬는데 그 옆에서 있는 그 부인이 수습을 잘해요. 해가지고 찰스의 그 표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그 방송으로 라이브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그 정말 0.1초밖에 안 되는 순간에 그 짜증나는 표정도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하는 게 BBC를 통해서 뭐 열흘 이상 중계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이게 전무후무한 일종의 볼거리였는데 감탄한 게 우선 그 장례 절차를 쭉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안 하더라고요. 네. 다 저절로 흘러가더라고. 네. 저절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등장하는 사람이 군인 네. 그리고 성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족들도 거의 남자는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다 하죠. 그 귀족도 다 하고. 그 여자까지 포함해서 걸음걸이를 딱 보면은 딱 규율 있게 걷고 이렇게 줄을 딱 서고 말이죠. 예. 야, 그래서 이게 군사 문화라는 게 몸에 그냥 DNA처럼 스며 있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예. 뭐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제도라고 같은 제도 아니거든요. 한국 같이나 저희들 중국 같은 이런 경우는 일본은 좀 다릅니다만은 문인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고 그 왕족이고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제왕이 글을 못 읽는다거나 그 소위 말해서 그 무식하면은 절대 견뎌내지 못하는 곳이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철인 정치라고 보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왕 정반 윌리엄 이후에 지금 이제 41대입니다. 찰스 왕이. 근데 그 중에 문명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그 말은 군인 국가입니다. 왕도 군인이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 언론들이 영국 왕자들이 군대를 가고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을 굉장한 걸로 그렇게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사실 틀린 일입니다. 칭찬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 군인이고 직업이 군인이에요. 예, 직업이 군인이고 아예 태어나기를 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결국 뭐냐입니까? 장군입니다. 귀족은 장군이고 기사는 장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교는 거의 제대라고 그러지 않고 전역. 전역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영국의 그 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그 영지에서 평소에는 그 농부들 감독해서 그 영지에 농사 지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왕한테 세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다가 일조 유사시에 국가가 위기에 달하거나 아니면 주군이 위기에 달하면은 그 농군들, 그래서 농군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농부들의 이렇게 무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농부 자신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귀족 밑에 몰려들어서 왕 밑에 가서 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비역 장군들이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국가가 정체 자체가 달라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회 다 군인 사회라고 아직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특히 영국이죠. 예, 특히 영국이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한국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 독일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사회적인 주요한 직업을 하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국회의원이 사회적인 지위가 1번으로 올라왔고 독일이 12위인가 그랬고 미국이 14위인가 그랬습니다. 그 하원의원 국회의원들이요. 그 1등이 누구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소방관이라든지 소방관. 예,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 존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존경이 1위였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물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안전을 그 국민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은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을 보다가 강했고 또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던 그런 보호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존경심이 남아 있습니다. 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손흥민이 영국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국 서민들을 살게 만드는 그 아주 그 고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달픈 그런 삶에서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스트레스 해소, 예. 삶의 스트레스를 첫 해소할 수 있는 번째가 펍이고요. 펍에 퇴근해서 펍에 가서 저녁이 있는 삶, 맥주 마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클럽입니다. 클럽 그 펍 말고 자기가 취미로 하고 있는 이런 클럽들 혹은 정민들도 정당. 클럽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들 가죠. 그 다음에 그게 클럽이 또 하나 자선단체 클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축구입니다. 축구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그 감독 이름을 생각했는데 축구는 삶과 생사의 문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축구가 그 일반 서민들에게 주는 그 가치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그 한 클럽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클럽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떨어져서 3부 리그까지 떨어져도 절대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클럽이 하는 홈 게임, 어웨이 게임 모든 거 참석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면 해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이 마침 그 자기 클럽이 해외 원정 게임이 있었어요. 그 원정 게임 본다고 국내 게임 같으면 어떻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렇죠. 결혼식도 가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게임이 할 수 없어요. 자, 동생 결혼식에 안 갑니다. 근데 동생 말이 재밌어요. 자기는 충분히 형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물론이고 박지성 선수의 신발 사이즈까지 맨체스터 맨유 팬이라면 알 정도입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 연말에 10월 31일 날 본머스하고 토테넘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떤 분이 선물을 하셔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표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까지 주고 했는데 갔는데 같이 옆에 앉았던 그 토테넘 그 클럽에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 너 코리안이냐? 그래서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손흥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원래 아스날 팬인데 손흥민 때문에 지금 토트넘 팬이 됐다 이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보고 어떻게 팀을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래서 한국인은 그게 가능하다 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못한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좋아하냐니까 이렇게 처음서 니는 네 손자를 그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말하지도 말아라. 손흥민은 내 손자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손흥민 사진을 안아야지 내 잠을 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합니다. 예. 요새 한국에서는 의료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영국에서 병원 또는 의사 이렇게 만나고 이용하는 게 한국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손가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분 의사 말씀이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병원에 안 오고 그냥 계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국 사는데 영국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전문의 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가정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가정의 제도가 일반인인데요. 전문의를 자격증을 안 딴 일반인인데 일반의를 거쳐야지 전문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의를 한번 보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 예약을 예.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인이 거기서부터 다 걸읍니다. 걸러서 게이트키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걸러요. 예. 그리고 한국처럼 종합병원에 무조건 뛰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서 종합병원에 소위 말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들만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영국 제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제도죠. 의사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요. 그러나 한국이 좋은 점은 그 나이가 일정 이상 되면 건강검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데 영국은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없고 본인이 찾아다녀야 될 그런 건 있죠. 의료보험은 저 국가보험입니까? 국가보험이죠. 국가보험. 국가보험이고 모든 국민이 그거는 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월급을 받으면은 거기서 월급에서 당연히 떼어갑니다. 하고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본인이 개인이 돈 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는 국민 세금으로 다 그렇죠. 계산되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내셔널 인슈런스 그 이제 그 안에는 국민연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이것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일종의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 신분. 물론 이제 프라이빗 그 클리닉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안 속하는 NHS에 안 속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프라이빗 클리닉 가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보험을 따로 넣어야지 그 커버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한국 사람들처럼 의무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건강검진을. 네. 우리는 뭐 직장에서도 권유하고 여러 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마치 그 의무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건강 상태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제도 굉장히 미리, 좋은 것 미리 같아요. 또 암 같은 거는 미리 찾아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당뇨 같은 거를 그렇죠. 뭐 금방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나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한국이 또 좋은 거는 소위 말하는 2차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갈 수 받으면은 있죠. 여기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영국의 경우는 그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GP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 사실 내가 이렇게 암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뭐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눈치 보이네. 눈치도 보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좀 영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굉장히 운명적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은 뭐 우리 한국인들 친구 얘기 들어보면 뭐 산에 가서 그 뭡니까 그냥 채식도 하고 그냥 완전히 단식도 하고 별별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영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영국도 이제 대체의학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냥 병원만 믿고 그냥 있다가 그냥 뭐 그렇게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의료를 개혁해가지고 영국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얘기 참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 영국에서 가지고 온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요. 그린벨트가 사실 영국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그거 이제 영국에서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거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만, 한국의 최초의 지하철이 영국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모델로 했다 이 말이죠. 예. 이 책 내용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책이라는 개량만 설명하시고 우리 권석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디테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은 그걸 딱 밑줄 쳐가지고 점검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걸 알고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도 지적을 하시고. 예, 그거 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제일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영국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언론 특파원들 영국에 한 3년 이렇게 근무하다 가신 분들, 혹은 연수 나와서 1년 정도, 1년 정도 근무하다 가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그 신문사에서는 가장 정통한 영국통으로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저도 가끔 이제 그 틀리는 걸 씁니다.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선일보에 이제 조그만 칼럼 하나 쓸 때, 이튼 칼리지, 이튼 스쿨이라고 제가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이튼 스쿨. 예, 왜 그렇게 썼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실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틀리는 것들이 보면, 영국의 그 도시 이름, 혹은 사람 이름을 발음을 많이들 틀린 경우가 많아요. 많이 경우인데,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죠. 사람 이름 발음하기, how to pronounce, how to pronounce name 이렇게 그것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스터라는 곳이 스펠링은 우체스터입니다. 근데 우스터 그 발음 많이 틀려요. 뭐 그런 것들 같은. 우스터가 맞는 발음 아니에요? 우스터가 맞는 경우죠. 영국의 언론 제4부 해놓고 이코노미스트 디지털 시대에도 질주하는 종이 잡지.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오랜 구독자거든요. 예. 이코노미스트를 앱으로도 보고 종이로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스트 하면은 저는 여러 번 감탄하는 게 한국 선거 예측이 정확해요. 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그 석 달 전에 예언을 했어요. 네. 이번에 총선도 넉 달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는 줄겠지만은 과반수 제1당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석수는 늘지 모르지만 제2당이다. 그리고 제3당이 약진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 놀랍네요. 전 그렇죠. 못 봤습니다. 그냥. 그 아주 이거를 예측한다는 것하고 그걸 그냥 글로 쓴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모험을 하는 건데 세 개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걸 밀어붙일 때 사실은 이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그건 뭐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딱 다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놨어요. 딱 그대로 됐거든. 네. 그러니까 저기 용산으로 가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신비한 예측 능력. 물론 이게 잡지가 한 몇 년 됐죠? 한 180년 됐어요. 예. 그러고 이 이코노미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망이라든지 그 경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끔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정보기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에 제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가장 큰 장점이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결론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느 편에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결론을 냅니다.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언론이든 두리뭉실하게 양비론을 하거든요. 양비론을 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한국 언론들이 대개 보면 그 엄정 중립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양쪽 그 독자를 다 잡겠다는 뜻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결과에 대해서 큽니다. 본인이 낸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이 권오기 시대는 용감합니다. 이건 뭐 본인이 조사를 해서 본인이 정보기관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이 그 언론과 잘 연계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리서치를 해서 조사한 걸로 본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 사람이 한 주제만, 우리나라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대개 보면 부서들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외신부에서 내신으로 들어갔다가 대통령실 갔다가 정당으로 이렇게 갔다가 막 돌리는데, 영국의 언론들은 거의 들어가면 하나에서 끝납니다. 물론 영국의 외교관들도 본인을 딱 정하면은 하나로 딱 끝이 되게 나거든요. 중동이면 중동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쌓이고 엄청난 인적 자원이 쌓이거든요. 인적 자원이 쌓이는데, 사실 그걸 또 정보기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용을 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영호 공사가 망명을 해서 이제 썬데이 텔레그래프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가는 장면을 막 비행기가 타고 가고, 이 독일까지, 이 미군 기지까지 갈 때 영국의 영국 공군기가 가는데 양쪽에서 이 공군 전투기가 호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썼길래 제가 기자의 몰랐습니다. 그때 모르던 담당 기자의 이메일을 주소문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메일을 새벽 1시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1시간 반 뒤에 메일 해답이 왔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너 이거 소설 쓴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느냐? 내가 볼 때 네 소설 같다. 특종하려고 소설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좀 비난트로 힐난트로 했더니만 아니라고 장문의 설명이 왔습니다. 그 장문의 설명 중에 하나가, 정보기관들이 한 건을 했으니 자기들도 생색을 내려고 나를 이용을 했다. 내인데 정보를 줬다. 근데 나도 그들을 도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줘서 그들을 해명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통해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중요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는 저인데 물어보고 그 친구 기사에 제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론과 정치인 혹은 정보부, 행정부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게 야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캠브리지 출신이라든지 옥스포드 출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잘 교류가 되죠. 다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치인들이 우회당에서는 혹은 언론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싸우지만은 뒤에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협상하고 뒤에서 타협하고 그 이루어지는 거죠. 영국 한때는 영국 정보기관 장은 언론에 알면서도 이름을 안 밝히고 사인도 안 냈는데 그 전통이 요새 바뀌었대요. 요즘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죠? 예. 그 이유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웃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밝힌 자체가 좀 코미디 같아서 그냥 깨겠다고 그렇게. 이 영국 정보기관 두 개 아닙니까? 그죠? MI6. 해외 정보. 예. MI5는 방첩기관인데. 예. 이 건물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기 뭡니까? 소피 마르소 나오는 007 영화에 보면은 1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테러리스트들이 템즈강에 보트를 타고 가면서 바주카로 건물에다 구멍을 내는 겁니다. 예. MI5, MI6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캠브리지 동창생 출신들이 예.
거기 요직에 있다가 예. 이게 KGB에 보습이 돼가지고 그 5명이나 몇 명이나 이렇게 말도 많은데 예.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킴 필비인데 필비인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는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 KGB 요원이 그 사람들을 관리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또 회고록도 쓰고 회고록도 쓰고 썼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해 안 되는 거는 왜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까? 저놈이 틀림없이 수상한데 왜 안 했을까? 영국 사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학연지연 혈연. 그걸 빼면은 영국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 그래서 흑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국 사회 자체가 아직도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만큼 공정한 사회 세계에 없습니다. 왜?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턴이라는 제도가 영국에서는 사회 취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공개 채용 경쟁 시험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한 날짜에 원서를 받아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인턴을 뽑고 인턴을 통해서 눌러 앉거나 인턴이 끝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턴이 들어가면은 대개 반은 그냥 눌러 앉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인턴을 뽑기 전에 이미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인턴이 누가 되느냐? 혈연지연 학연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인턴을 뽑을 때 공개로 뽑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킴필비가 나온 그 캠브리지 링이라고 얘기하죠. 캠브리지 링에 들어갔던 정보기관에 들어간 그 친구들이 정보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친구의 소개, 선배의 소개, 교수의 소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서로 지연, 혈연, 학연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보호를 해요. 그 저놈이 이상하긴 한데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잘못 고자질을 하면 고자리 한 사람이 날아갑니다. 무고한 사람은 예, 날아가고 그 안에서 또 잘리는 경우도 있고. 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조지 오웰을 꼽는 사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조지 오웰이 부인을 학대했다는 그런 취지의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 조지 오웰의 예. 여성관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영국 사람들도 조지 오웰을 존경합니까? 예, 그럼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지 오웰 시대에 여성을 학대 안 한 남편이 있을까요? 그래요? 영국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옛날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아직도 남성 우월 사회입니다. 남성 우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어릴 때부터 주지를 시키고 세뇌를 시킨 게 물론 나쁜 세뇌입니다만은 영국 남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려면 넌 4배 노력을 해야 된다.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2배 노력해야 되고 영국도 아직도 남성 우위 사회이기 때문에 2배 노력하면 4배 노력을 해야지 영국 남자가 같아진다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뭐 많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영국 사회도 남성 주도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을 존경하느냐? 존경 많이 하죠. 예. 뭐 왜냐면은 사실 그 시절에 조지 오웰만큼 그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그 정부를 옹호하면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옹호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 그 조선일보의 선우휘 선생님이요. 그분 비판도 하고 옹호도 하고. 예, 옹호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글을 한번 쓰신 게 독서 신문이라는데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는 걸 제가 지금도 그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뭐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에는 옛날부터 선비라면 레디칼 해야 된다. 그리고 방골 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골이죠, 방골을 가진다는 것은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해야지 제대로 된 선비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했는데 오는 건 옳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본인은 정부 잘하는 걸 잘한다고 계속 해왔다. 물론 비판도 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안 본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 장관이나 공직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억셉트하니까 자기는 언론인으로서 끝을 맺을 거라고 그 글에 쓰셨어요. 결국 그렇게 끝나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 그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던 시절에 그렇게 하신 분이죠. 예. 이 연구를 주제로 우리 권석하 선생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것은 영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도 있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지금 현행 정치, 사회, 또 스포츠까지 거의 모든 제도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축구, 아까 의료보험도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예. 그래서 선험적인, 먼저 경험한 영국을 연구를 하면은 우리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정말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교과서인데 영국만은 교과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쓰시는데,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이거는 이제 영국을 알기 위해서 왕실을 정확하게 보면은 영국이 이제 보인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가지고 많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책이 감사합니다. 예. 선물용으로 제일 좋은 책입니다. 예, 이걸 읽고 있으면은 다 밑줄 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더구나 디테일에 강하시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께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국으로도 많이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오시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무슨 얘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을 오실 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오실 때 저는 세 가지 책을 반드시 읽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나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특히 미술관 가면은 반이 성화입니다. 기독교에 관련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그 나라의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고 오시면은 유럽의 문화나 예술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집. 왜냐면은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계되는 그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바카스 우리나라 지금 그냥 원기 돋으려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술의 신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신화 읽고 오시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나라의 역사책. 영국을 오시면 영국의 역사책을 읽고 오시라는 겁니다. 유럽 전체를 도시는 유럽 통사, 유럽이 서로 연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책이 재미없으시면은 저 책 한 권 읽고 오시면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오세요. 왜냐면은 해가 진 나라, 혹은 영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언론이 동정심인지 뭔지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국이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 GDP, 국내 총생산이 국민 소득이 아니고요.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양 자체가 5위였었습니다. 5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 인구가 6,500만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세계 5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위로 인도에 밀려서 6위가 됐는데, 그만큼 아직도 산업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직도 경쟁 능력도 있고, 또 한때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 다음에 세계 토지의 4분의 1을 통치하던 나라고, 1700년, 1800년대 대영제국 한참 잘 나갈 때는 세계 무역의 40% 이상을 담당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직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이 아직도 그렇죠. 그 세계 언론에 가장 핫 이슈로 등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영연방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잘 틀어잡거나 영국을 잘 꼬드기면은 세계 외교하기가 참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영국을 알려면은 이 책을 통해서 영국 왕실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게 좋고, 영국을 알면은 세계를 알게 되고, 뭐 너무 그렇게 과찬이시고 세계 역사의 예. 주류, 그죠? 예, 예. 서양 역사의 주류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우리 조갑제 TV 나오셔가지고 좋은 예,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겠죠? 예, 예. 영국 예. 가실 분들 예, 예, 연락하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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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